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소고. 학습용표가 372번째인 소글자니 아래 소고자. 자, 요 글자는 세 개의 자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우리 책에는 이제 지금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요 이렇게도 쓰는 글자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요 형태를 갖다가 쓰죠. 요 형태를 갖다 쓰는데 요 형태를 놓고 보면 바로 이렇게 표현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 세 개가 합쳐있는데 요 글자는 내내 요 글자죠. 요거요. 진면자예요. 진면자를 이 글자를 좀 심적 이상을 고려했는데 이렇게 길게 빼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면자. 여기 왜 큰 데를 안 쓰시고 맞잡을공으로 쓰셨네요. 네? 여기 큰 데로 돼 있는데 왜 이거 맞잡을공으로 쓰셨냐고. 큰 글자로 써 있어요? 네. 네. 이렇게요. 아마 조금 전에 쓴 형태로도 쓸 거예요. 이체자가. 네, 맞아요. 이체자가 그렇게 해서 쓰이지는데 오늘날 쓰이진 글자는 이제 이렇게 정작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글자는 분별할 변자예요. 분별할 변자인데 분별할 변자가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게 짐승 발자국 같은 걸 표현하는 글자. 이게 짐승 이게 이렇게 맹금류의 발톱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찍힌 발자국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차례번자라든지 또는 풀석자예요. 분별해서 푼다 이거죠. 풀석자에서 그 쓰임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소고자에도 맹수의 발자국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맹수의 발자국을 보고 맹수를 분별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 사람. 그리고 이게 맹수의 발자국을 보고 지나간 차례 같은 걸 분별한다고 해서 차례번자라든지 또는 역불역자가 여기 석이 되면서 분별해서 푼다고 해서 풀석자예요. 해석을 때 쓰는 석방을 때 쓰는 글자예요. 이런 데에서 쓰임이 있는 글자고 이 글자는 지금 여기에요. 손맛잡을 공짜를 변형시키는 거죠. 손맛잡을 공짜인데 잡을 공짜인데 이 글자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뭐 변형돼가지고 여러 형태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두 손에서요 합쳐져 가지고 그걸 정렬시켜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렇게 반드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스물 입자가 돼요. 이게 여기 안쪽을 앞으로 살짝 꺾어줘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돼서 이게 손맞잡을 공짜고 여기 10자 두 개가 합쳐진 글자 이게 스물입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오늘날 익히 쓰이는 글자에서 그 쓰임을 볼 수 있는 글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글자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 글자가 예전에는 이렇게 쓰였던 글자는 오른손 왼손이요? 두 손이요 이렇게요. 두 손이요 이렇게. 근데 두 손으로 그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글자들이죠. 이런 글자. 이런 글자들인데 이게 임금왕자가 아니고 구슬이 실에 깨져 있는 걸 간략화해서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에다가 근데 두 손이 달라붙어죠. 구슬을 두 손을 갖고 논다고 해서 희롱할 농자고요. 가지고 노는 모양이 희롱할 농자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도 쓰인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로 쓰인 글자는 군사명자 이런 데도 쓰요. 도끼 형태를 갖다가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 두 손이 이런데요. 여기서 나온 글자 군사명자냐? 이게 바로 이 형태가 바로 이 형태니요. 도끼 형자 빼고 나면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두 손이 큰 대자처럼 쓰여있네 이게. 근데 큰 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글자가 결국 오늘날 이렇게 쓰여있지만은 진면자하고 분별할 변자하고 손맛자고 공자인데 집과 관련돼 가지고 두 손으로 뭔가를 분별해야 될 장소 관련되는데 아무래도 구석진 부분이 깊숙한 부분이 뭔가 더듬어서 찾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깊숙한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예요. 두 손으로 분별을 해서 더듬어야 될
속과 관련돼 있어. 속 관련되는데 속 가운데서도 요 골자가 뜻하는 속은 이게 사방에서 집이 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집이 있고 집에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과 북쪽 동서 이제요. 남과 서쪽의 구석진 부분이 이걸 뜻해요. 우리 지금 책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이 5점이라고 그래요. 5점. 아, 그래요? 5가 속한 부분이라고 해서 5점. 구석? 요 부분이었죠. 구석진 부분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이 방에서 구석진 네 간지를 다 달리 부르는 명칭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요 부위예요 지금. 자, 집 속에 두 손으로요 더듬어서 분별해야 될 곳과 관련된데 그 분별해야 될 곳이 깊은 속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속을 뜻하고 그 속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서 방향의 구석진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글자는 다른 글자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 글자를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진면이라는 것만 알고 그다음에 큰 대자도 손맛잡을 공자 두 손 관련된 손맛잡을 공자 변형된 글자라는 걸 알면은 다 뭐 부수자들 아니면 세 글자가 다 부수자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익히 쓰이는 글자지만 아니지만 하나의 글자 신방병이 달렸던 하나의 글자인데 마음속으로요. 마음속으로 글자인데 뭐 고래 오네 뭐 할 때 쓴 글자 오네 번뇌할 내자도 내자도요. 오네 오네를 한다 뭐 이런 말 자주 쓰이는 말을 하지만 오네라든지 또는 저 물가 오자 같은 경우가 바로 물가가 흙으로 이루어지니까 물 가장자리가 흙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물가 오자가 세지를 말 가운데 이거 오지는 이거예요. 오지는 어디예요? 요 오지는 소고자를 써야 돼요. 아, 그럼 아까 오지 뭐 오명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오지 오명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오밀조밀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심오하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요 글자예요. 그 오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옛날 방송을 보니까 어떤 방송 가운데 깊은 산속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깊은 산속에 그러니까 그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인데 사람 보기 힘들잖아 깊은 곳에.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방송국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지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오지마을 아닌데 그러더라니까요. 오지마을이 마을 이름인 줄 알았는가 봐. 그곳에 사는 사람이 오지가 깊은 곳이라는 걸 모르고 왜 방송국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우리 오지마을 촬영으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오지마을 아니라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오지가 깊은 마을이라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거라. 요걸 물가오자인데 물가오자는 오스트리아를 갖다가 오지리인가 이렇게 오지리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영무 치음해 가지고요 오지리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때 쓰이는 하나를 오자 물가 오자요. 오지리가 오스트리아죠. 네,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네. 유럽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부업조자예요. 네? 물이 이렇게 하는 건 물가가 이기잖아. 저 물 옆에 있는 거예요. 땅 옆에 있는 거 있잖아. 물 옆으로 휘잖아. 그래, 강가로 가면 물에만 너무 신경 쓴 거야. 물이 땅 옆에 있다는 물가가 땅 옆에 있다는 걸 모르고. 기플로가 뭐지? 그럼 강산 물자를 썼으니까 무슨 쓸 수가 없지.
자,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부호조자예요. 공부 좀 저 천천히 하세요. 가택신고 관련돼 가지고 조방신 뭐냐? 조항신. 이 부호조자예요. 조항신을 뜻하는 글자죠. 조항신한 말에 입었으니까 그 조항신의 조자도 기억을 해주지. 우리 저 한자 때문에 지금 한문 때문에 지금 오고 있지만은 한자인 조항신이 관련돼 가지고요. 요 글자는 저 설문의자에 보니까 둘 때는 부호이다. 구멍열자를 따랐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구멍열자 오고 종 해놓고 이게 두꺼비 축자의 두꺼비 축자. 그게 두꺼비 축자예요? 네, 두꺼비 축자. 이렇게 지금 설문의자는 이렇게 풀렸는데 이게 두꺼비 축자예요. 두꺼비 축자가 음역하는다고 아니 두꺼비 업자의 현역된 행태라고 했는데 두꺼비 맹자에 아 그렇죠. 네. 현역된 행태라고 한 게 맞겠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 부위가 없으니까 요 부위가 생략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요 부위가 생략돼 있으니까 이게 뭐 버섯육록이라고도 하고 뭐 두꺼비록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 글자인데 근데 사실은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옛날 글자는 구멍열자하고 그냥 구멍열자하고 이렇게만 표현됐던 글자 이렇게. 이거 맹꽁맹자예요. 맹꽁맹자. 맹꽁맹자. 그 맹꽁맹자인데 맹꽁이가 뭐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료 같은 그림 같은 걸 보여주면서 하는데 맹꽁이를 모르면은 개구리 사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개구리 사춘. 개구리보다 덩치가 작은 반면에 배가 더 볼록해. 맹꽁은. 그리고 이게 울어. 이 맹꽁이라는 명칭이 이 맹꽁이라는 동물이 우는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맹꽁 운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랬죠. 하나가 맹하면 하나가 꽁, 하나가 맹하면 하나가 꽁 이런 식이야. 맹맹맹맹 하고 꽁꽁꽁꽁 하는데 맹꽁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맹꽁 그렇게 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저 연배하고 비슷한 나이의 분들은 이 맹꽁이를 그대로 잘하는데 그 김성환인가 뭐 그분이 만화가 가운데 이 맹꽁이 서당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서당에인데 그게 원래는 공맹서당과 관련돼 있는데 그걸 꼭 옛날에는 이렇게 공맹서당 공맹서당 이렇게 해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쓴단 말이에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는데 이쪽에서 읽은 거야. 그러니까 맹공을 맹공으로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만화 이름 맹꽁이 서당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저 오늘날 보호하고 있는 동물인데 이 개구리가 작은 대신에 배가 빵빵해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고 이 글자가 저 줄승자나 이런 데서 음역하기도 하는 글자예요. 예. 포승줄을 때 쓰이는 글자. 파리성자 이런 데서 음역하는 글자이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어디 여러 가지 써요. 자라별자 이런 글자도 쓰인다. 자라별자. 별지부전을 때 쓰는 자라별자 이런 데 쓰이거든요. 이게 음역할자예요. 이 음역할자면서 이게 맹꽁이가 이 자라새끼하고 거의 비슷해. 멀리서 보면은 자라새끼 땡그래가지고 그저 사는 것도 비슷해.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맹꽁인지 자라지 구분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맹꽁맹자를 썼으면 이게 자라를 뜻하는 글자가 되네. 별주부전을 뜻하는 글자. 근데 그 글자가 지금 이 글자 부호조자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 원래는 구멍이 있고요. 구멍열자예요. 구멍이 이제 아궁이를 말하는 거죠.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 걸쳐 있는 자라보고
놀라는 사람 소똥 보고 뭐지? 소똥 보고 노는 사람 자라보고 놀란다 뭐 이런 속담인 것처럼 잘하고 몰라 사람이 자라보고 노는 사람 소똥 보고 놀란다 뭐 이런 사람처럼 이게 아궁이 위에 이렇게 맹꽁이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맹꽁이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엌조자에다 맹꽁이자를 쓰는데 나중에 흑조자가 요글자는 상관없이 나중에 아궁이를 갖다가 뭐예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흑조자를 더 붙인 것 뿐이야 사실은. 근데 설문에서 경강부인 시켜가지고 구멍이 열자오고 두꺼비 축자가 생략된 형태가 음역화한다고 그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어릴 거 없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택신인데 옛날 어머님들이 자식이 먼 길 떠나는데 뭐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 장사 같은 거로 떠나면은 새벽에 아무도 길지 않는 우물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그럼 그랬잖아요. 거기다 부엌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낀다고 해요. 그 물을 갖다가 정한수라고 하는데 정한수가 아니에요. 정화수라 그러나? 그렇죠. 정한수. 내가 틀린 노래 가운데 전선야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정한수라고 그래. 그 전선야곡의 노래 정한수 떠다놓고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아뭐자 정한수 떠다놓고 올 때 정한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정한수가 아니고 정화수예요. 정화수. 그러니까. 정화수고 우물에 고갱이가 같은 꽃이라는 게 고갱이야. 고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식물에서 꽃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고갱이가 되는 건데 이 꽃 터자에 원래 고갱이가 되는 거 고갱이가 되는 물이다 이거 물 정화수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한수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옛날 노래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있대. 무랑나 저고리가 그래도 무랑나 그러는데 무랑나가 아니고 문항나이 문항나. 옷감 가운데 하나인데 그 무늬가 들어가 있는 옷감이거든. 그래서 물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것들 잘못된 가사들이 많다니까요. 누구의 주제라는 걸 그 주제를 이렇게 써줘야 돼. 주제를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쓴 사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1만 2천 봉이 누가 주제를 했냐 이게 주제를 했냐 누가 하나님이 주제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주제. 근데 이 주제인데 이 아이 주제인데 의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이 주제 누가 주제했냐 하나님이 주제했다 이거야. 그래도 1만 2천 봉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 주제거든 이 주제. 근데 누구의 주제란가 주제를 의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수도 이빨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찾아보면 많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정화수 떠다 놓고요. 그 자식의 안녕 같은 걸 비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그런 신이 그런데 비는 신이 바로 조왕신이다 이거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럴련자예요. 그럴련자도 얼마 전에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자손으로 나눠진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글자는 다시 요글자인데 요글자는 요걸 눕혀서 표현한 글자인데 제사지자처럼요. 제사지자를 이루는데 요글자는 고기육자를 간략화 시켜놓은 글자죠. 네. 고기육자. 그다음에 이거 잘 알다시피 개견자고요. 이건 고기육자. 이거 개견자고요. 개 형상이에요. 머리 부분과 몸체, 꼬리 부분과 다리 부분인데 이걸 글자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써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글자예요. 자, 개견자가 연이 되면서 고기 가운데 개고기를 탄 개고기 연자예요. 그냥 개고기란 말이 있는 데서 알 수 있지 이 글자 자체가 거의 개고기 문화를 알게 해주는 글자다 이거예요. 또 개고기 문화를 알게 해주는 한자가 바로 드릴런 바치런 자가 있다고 했죠. 이게 시루건자가 헌이 되면서 개고기를 바친다고 했는데 뭐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게 먹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제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개고기도 먹었다는 걸 하는데 여기서 개고기 연자가 다시 음역화를 하면서 불화자에서 이 불화자가 변하는데 연화말이죠. 이게 불화자
불타는 모양에서 나온 불화자인데 불화자에 예, 요것이 하나 둘 셋인데 사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글자 위에 오다 보니까 이걸 줄여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 불화자가 왔기 때문에 화는 화인데 글자에 이게 왼점 달것이 오른점이에요. 사실은 북글씨 쓴다고 보면 이게 왼점이고 달것이 오른점이에요. 두 개 세 개는요. 근데 예, 불화자가 바뀐 글자에 화는 화인데 점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요. 근데 글자에서 발 부분에 써요. 아랫부분. 그래서 연화발이라고 불러요. 명칭이에요. 왜 연화발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자가 바뀐 글자인데 글자의 특징이 점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다는 연자에 근데 글자에서 쓰이는 위치가 항상 아래 발 부분에 쓰여요. 그래서 연화발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연화발은 불화자가 바뀐 글자인데 그 불사른다고 해서 원래 불사를 연자죠. 불사를 연자인데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다는 비유를 쓰면서 그를 연자가 되자 자기 뜻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은 다시 불화자를 붙여서 원래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옛날 문장에서 이렇게 쓰이면 그때는 그럴보다 불사르다는 뜻으로 풀릴 경우도 있어요. 우리 문장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본래 뜻이 불사르는 연자인데 본래 뜻 그대로 옛날 문장에서 쓰일 경우가 있어요. 네. 자두 연기도 원래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 고시는 다 거의 그거였죠. 자, 그래서요. 그럴 연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얻을 역자예요. 왜 이렇게 스피드입니까? 아 빨리 온다고 수업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손가락이 아파 죽겠어요. 아 1교시가 글자 하나만 해가지고 좀 글자를 좀 많이 좀 빼야 될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얻을 역자예요. 자, 우리가 하는 한자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람보다도 정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책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안 되고 반드시 이걸 끊어서요. 이거 초자자로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초자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써도 틀리고 이어 붙여서 틀리고 반드시 이렇게요. 떨어져서요. 여기에 귀기 형태라고 있어요. 귀기 형태. 이거 밑에가 새 추자죠. 새 추자의 새 모양에서 귀기시요. 귀기.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우각자, 우각이요. 기두자에서 뿔각자예요. 이걸 이렇게 기깃을 이렇게 펴고 새를 이렇게 펴는데 이렇게 해서 펴는데 기깃이 있는 새인데 기깃이 있는 새가 이렇게 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기깃이 이렇게 있는데 비읍자에서 나온 게 부엉이 아니에요. 부엉이 같은 새인데 수리부엉이 특히 수리부엉이가 기깃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수리부엉이 한자에 이게 수리부엉이 한자 뭐 이런 글자들인데 어쨌든 간에 새우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요 글자를 갖다가 그대로 자서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재단한 뜻으로도 풀이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글자예요. 잡을합. 그렇죠. 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 곽. 그렇죠. 곽. 그렇죠. 잡을 다는 데는 곽이야. 곽. 곽. 근데 잡아서 든다, 받든다고 할 때는 받들 확이야. 확. 근데 이게 재단한 뜻으로도 쓴다고 했는데 젤약자. 젤약. 이게 좌우고 관련돼서 이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가 가운데 좌우 관련되는 글자인데 그 뜻으로 빌어다 쓰이면서 젤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재단한 뜻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손으로 지금 새를 붙잡고 잡아서 지금 드는 모양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또 자가 손이고 이게 이제 기깃이 있는 새인데 손으로 기깃이 있는 새를 잡은 거야 지금. 그래서 잡다는 뜻인데 잡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 관련해서 받들다는 뜻이 나왔어. 근데 받들다는 뜻으로는 확이고 잡다는 뜻으로는 곽이야 곽. 이 후대로 오면서
잡다는 뜻의 글자는 손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잡을 꽉자는 이렇게 해서 손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받들다 뜻 말고 얻다 이 뜻도 있어요. 잡아서 얻다. 얻다 이 뜻은 개견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 글자하고 요 세 글자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손 대신에 역견이죠. 여기 역견. 여기 개는 요 글자는 개사슴 개사슴노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명칭이에요. 왜 옛날 사람들이 약속된 명칭이라고 해요. 제가 정한 명칭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개사슴노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오늘날 제기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슴뿔처럼 생기기 때문에 사슴과 관련돼 가는데 개견자 정작은 개견자가 변하는 글자 아니에요? 그 앞에다 개를 붙이고 항상 왼쪽에 있으니까 변을 붙여서 개사슴노변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약속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제 불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개견자가 바뀐 거죠. 개견자. 이 아까 개가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형태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몸체를 이렇게 개 몸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머리에서 앞다리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뒷다리 부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나와야 돼 조금. 개사슴노변 정확히 쓰려면은 지금 저도 무식고 이렇게 쓰지만 요거 항상 요 부분 조금 나오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 부분이 조금 나오게 해줘야 돼 항상. 예. 이게 머리 부분 이게 개견자의 이게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 글자의 애초의 글자는 그냥 새를 그냥 붙잡은 거였어요. 그런데 새를 붙잡는 글자는 원래는 호재로 오면서 하나척자로 바뀌어요. 하나척. 하나척. 새 한 마리 잡은 게 하나척. 그다음 새 두 마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새 두 마리. 그러면 그것은 쌍쌍자예요. 쌍쌍자. 쌍둥이 올 때 쓴 글자고 이게 하나척자인데 둘이 친하게 있다가 서로 의가상해 가지고 하나가 됐어. 그러면 척을 지는 상황이야. 척 진다 그럴 때 쓰는 척자들이에요. 배 한 척 두 척을 때 쓰는 척자들이지만 그리고 잡는다는 뜻의 글자는 이 수레부위 한자를 써가지고요. 이렇게 쓰여진 글자인데 이게 잡아서 드는 상황 걸려서 받들다는 뜻도 있는데 잡다 이 뜻은 다시 손을 한 번 더 이렇게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잡는 것이 얻는 것이 이제 얻는다는 뜻의 글자는 개견자로 개를 이용해 가지고 사냥을 해서 얻는다고 해서 개견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고 얻을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글자에서는 이제 음역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런 음역하는 글자로서 보호할 글자 같은 것이 있어요. 보호할 글자. 화기 이번에는 아하고 기역자가 탈락돼서요. 호까지 쓰는데 말로서 보호해 준 거죠. 보호할 글자. 자 이런 데서 그 쓰임 볼 수 있는 글자. 자, 이 글자를 받들확 또는 잡을꽉이라고 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기억한다면 저는 일단 받들확으로 먼저 표기를 했는데요. 잡을꽉이라고 상관없어요. 그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쓰여지는 글자들 얻을 글자나 보호할 글자 기억을 해주시기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허물대자예요. 허물대자도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해왔어요. 많이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도 또 계실 것 같으니까요. 두 개 자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그물망자죠. 그물망자인데 정형의 형태는 바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물 눈이라고 하죠. 그물 눈을 갖다가 마른 목걸로도 펴 있는 거고 또는 사각형으로도 이렇게 그물을 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 형태에서는 이 형태가 나오고 이 형태에서는 이 형태가 나왔다고 봐요.
보면 되죠. 내일이야 같은 금을 먹죠. 그래서 그물 가운데요. 그물 가운데 실로 짜는데 새를 잡는 그물은 새금을 놨죠. 이게 원래 새금을 놨죠. 새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용해야 돼. 그럼 사용을 하면 펼쳐놔야 돼. 늘어놔야 돼. 그래서 나온 걸 버릴 놨죠 이제. 나열을 했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 그렇죠. 그물망자. 요 글자도 분석해 보면 실이 이렇게 여기서도 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실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그것을 밑에 글자가요. 이 망자는 음역하는 글자죠. 이렇게 올라 이렇게 이어서요. 아까 진면자를 갖다 소고자에서 이렇게 내려 쓴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그물망자 형태를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물고기 잡는 그물과 관련인데 그래서 물고기 잡는 그물하고 색을 잡는 펼쳐놓은 애는 망라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걸 망라한다 할 때 쓰는 글자. 어쨌든 간에 요 그물은 그런데 새 그물이냐 물고기 잡는 그런 그물이냐 이것은 사실은 물고기 잡는 그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물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물로서 대나무로 만든 그물. 대나무로 만든 그물과 관련됐어요. 대로. 이렇게 대를 갖다가 막 엮어. 대를 약간 쪽을 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용수처럼 가리라고 해 가리라고 하는데 가리라고 하는데 이걸 들고 다니다가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걸 탁 집어내면 거기 사이에 물고기가 어떻게 돼? 이 속에 갇히는 거야. 중국 분들은 농사 지을 때 논에다가 잉어 같은 것도 키우고 막 그래요. 그 추수 다 하고 나면은 또 그거 탁 가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속에서 고기 꺼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그물과 관련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글자였는데 이게 그래서 본래의 뜻은 허물과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물과 관련돼서 대그물과 관련된 글자 빠져나가지 않겠다 그런 뜻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후대로 오면서 왜 허물의 뜻을 주냐면 허물은 비로소의 뜻이야. 원래 허물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거 있어요. 이거 원래 허물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 글자 있어요. 이게 원래는 허물을 나타내는 허물제자예요. 허물제자. 우리가 이 허물제자 보면은 스스로 자자오고 매울 신자가 달라붙는데 스스로 자자는 어떤 모양에서 나올 자다? 코 모양에서 나올 자냐? 코 얼굴 중심에 나오고 얼굴 중심을 놓고 얼굴 중에 코 중심으로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거다가 이게 매울 신자가 문신이 새긴 도구에서 나왔잖아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문신 새긴 도구에 이렇게 문신 새긴 도구. 그것이 그 정형화돼서 오늘날 매울 신자인데 이 제인과 관련됐어요. 문신. 옛날에 전통적인 중국의 형벌이 5형인데 5형 가운데 5형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이때 이 묵형 경형이라는 형벌이 있어. 경형 이게 묵형이라고도 오고 자자형이라고도 해요. 자자형 글자 자자인가? 글자를 찔러서 글자를 새기는 게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자자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같은 형벌인데 특히 이제 이마 같은 데다가 이마 같은 데다가 뭐 도둑질에다 훔치면 훔칠도자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서양의 좋은 글씨 새기듯이. 그러면 이게 지워지지가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 문신 새기면은 뭐 레이저로 지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지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평생 어떻게 돼요? 사람 치료를 못 받아. 개돼지 치료를 받아야 아이들 돈을 내서 맞아야 돼. 뭐 그런 형벌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얼굴 주변에다가 문신 같은 걸 새기는 형벌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이
이 글자가 죄인들한테 허물을 새기는 데 사용된 거기 때문에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들이 다 허물을 뜻한 글자들이라서 이렇게 많아. 이게 예고자가 그대로 오는데 이 글자가 여기서 허물이야. 허물 고자. 그 허물이 곧 죄잖아요. 허물이 곧 죄. 그러니까요. 허물이 곧 죄. 죄가 없으면 없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무고하게 갇혔다 할 때 쓰는 고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또는 허물 설자. 이게 산 넣고 허물 어리라는 글자인데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어리 설로 바뀌면서 허물설자가 돼요. 허물설자. 허물설자가 되고 여기 다시 요 글자에다 다시 아들 자자가 달라붙이면은 서자 얼자가 되죠. 네. 오늘날 적자, 서자, 얼자 옛날에 정실에서 난 자식은 적자고 그다음에 후실에서 난 자식은 서자인데 이것은 정실도 후실도 아니야. 부엌대기 이런 사람들 성놀이감 삼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야. 그런 사람들 얼자라고 그래요. 얼자. 근데 내년 서자 취급이 되니까 서자라고 일단은 하지만은 서울 출신을 뜻이는 적서 차별을 뜻이는 그때 서자 얼자를 알려면 허물설자를 알아야 돼. 허물설자. 그 다음에 허물벽자예요. 개 불러 섞어라, 개 들어 섞어라 뭐 하는 것들을 벽제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제 허물을 없애는 거. 그 허물벽자. 뭐 벽벽자 이런 데서 흑독자 다를 때 벽벽자죠. 구술벽자. 이런 데서 다시 음역 흐르는 글자 아니에요? 요런데 글자들이 다 뜻이 허물인데 다 매울 신자가 달라붙은 것이 매울 신자가 허물 있는 사람한테 문신을 새긴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매울 신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 허물을 탄 글자인데 문제가 요 허물제자가 소전에서요. 소전이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누가 통일된 문자잖아요. 지금 중국이 진시황이 통일해놓고 이사가 건네를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시대 때 진초, 연제, 조이안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 문자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 진나라 통일을 시켜놓고 나서 이 나라를 갖다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문자 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이사가 알고 건네를 했어. 진시황한테. 그래서 문자 통일을 해서 나온 문자가 소전 아니에요. 소전. 그러죠? 그 이전의 문자를 갖다 전국시대 문자는 대전이라고 불러요. 대전을 갖다 간소하게 만든 전서체다 이거예요. 소전의 요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중국의 전국을 갖다가 진시황이 통일해놓고 이게 원래는 천자들 이게 주나라죠.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가 서주동주로 이렇게 일 때에 천자가 지위가 살아있을 때 천자만 왕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시대 와가지고 뭐 패자를 하면서 왕의 천자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패자인 제후들 전국 칠홍의 제자들이 제나라 왕부터 막 임금왕자를 쓴다면 천자가 쓸 수 있는 말을 갖다가 제후들이 갖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돼요? 지위가 격화된 상황이야. 천자만 쓰는데 제후들도 갖다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서 왕을 갖다 쓰려고 이 격화된 왕을 쓰기 싫거든. 그러니까 왕 대신에 용어를 다시 만들었는데 한나라, 은나라, 역사시대가 한나라 이전에 사망오제 시대가 있는데 사망오제 황자오고 제자를 빼다가 황제란 말을 써서 그래서 시황제가 된 거예요. 시황제. 황제란 말을 쓰면서 진시황이 시황제가 되는데 그래서 황제란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임금 황자가 소전의 글자가 이렇게 쓴다면 소전. 똑같아요. 위에는. 여기 이게 하나 둘 반듯한 세 개 있는데 이것도 세 개가 이렇게 번져 있고 이게 내리건는 세 개인데 이것도 내리건는 있고 이 작게 쓰면 더 비슷해 보여. 임금왕자하고 허물제자하고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황제랑 황제란 말을 처음 진시황이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같은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한다? 못 쓰게 했어. 못 쓰게.
이 글자를 못 쓰게 하고 근데 허물을 뜻하는 글자가 있긴 해야 돼. 근데 마침 이 글자가 이게 대글과 관련된 이 글자가 음이 죄야. 그러니까 그 비례다 쓴 거야 이 글자를. 이걸 못 쓰게 하고 대그릇과 관련돼서 물고기가 빠져나가게 안게 들어있다는 이 글자를 갖다가 허물의 뜻을 비례다 쓰면서 이걸 허물인데 오늘날은 이게 허물의 뜻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건 잊혀진 뜻이 돼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허물예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빌도자예요. 빌도자가 오늘 마지막 글자가 되겠네요. 자, 빌도자는 두 개의 자소로 나왔는데 보이시자 오고요. 목숨수라는 글자도 흔히 우리 저 학교 다닐 때는 있죠. 한문 선생님들이 문짝이나 학문을 그때는 뭐 보급이 안 돼서 그랬는지 글자를 갖다가 자원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제대로. 그리고 어려운 글자가 있으면은 파자를 해가지고 가르쳐야 하는데 예, 4일이하고 0일이는 구총관이다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4일이하고 0일이는 구총관이다 이렇게. 화자인데 근데 사실 이게 일자도 아니냐? 일자 이렇게 꺾었잖아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근데 그런 아직까지 기억을 그까지 이제 기억을 써먹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것이 어른이 그렇게만 가르치면은 그건 문제가 되고 외우는 것도 파자도 공부한 방법이라고까지 인정을 해. 근데 그걸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근데 4일의 그 일자는 일자가 아니죠. 일자도 아닌데 그렇게 기억을 가르쳐줬다고요. 자, 그런데 요 글자는 이미 알다시피요. 보이시자인데 이거 어떤 모양에서 나온 글자다? 제탁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그 제사 관련돼 있죠. 제사를 지낸 제탁이니까요. 그래서 제사 제자나 제사사자에 공통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데 요 글자가 문제예요. 요 글자가 목숨수라는 요 글자가 문제인데 요 글자는 다시 두 개의 자소로 나타내는데 요것의 형태오고요. 요것의 형태로 두 개로 나눠 쓰는데 그런데 요것의 형태는 바로 늙을놈의 변형이고 늙을노자의 생략된 형태의 늙을놈의 변형이고 요 글자는 밭두둑주자 이 밭두둑주자가 이렇게 써요. 밭두둑자 이게 밭두둑주라는 글자가 쓰이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조금씩 좀 발전되게 획이 더 들어가요. 아니 흑토자가 아니에요. 장인공자처럼 써야 돼. 이렇게. 흑토자하고 관련이 되긴 하더라도 장인공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발전된다고 봐야 돼. 이렇게요. 획이 조금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짜요. 네. 또는 쓰이는 글자가 굉장히 많다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오늘날 밭두둑자 주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 글자를 갖다 쓰는데 범주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 뭐 할 때 쓰는 범주 주자를 이 글자를 쓰는데 이 글자가 원래는 이 글자고 그 글자 원래 글자 이 글자를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요게 밭두둑을 이렇게 밭두둑을 이렇게 밭두둑을 이렇게 갈고 있어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 흙덩이가 일어난 거예요. 흙덩이. 논두렁 밭두둑에 두렁에
우리가 두둑이 뭐인지 알고 계시죠?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다시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농토가 이렇게 있으면요. 농토가 있으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경법이 농업혁명을 가져다 둔 거예요. 신경법이라는 것이 깊이 밭갈이를 한다는 얘기야. 깊이 밭갈이를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착각이 잘 안 돼가지고 수확이 많이 안 된단 말인데 농토를 신경법을 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났어요. 획기적인 농업 방법이야. 깊이 밭을 갈았다 이거예요. 깊이 밭을 갈려면 뭐예요? 짐승들 사용한 거야. 우경을 넣은 거야. 우경. 소 같은 걸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판단 말이에요. 깊이 땅을 파요. 그러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 파는 부분과 올라온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에 이렇게 맨 위에서 파인 부분이 이거 고랑이래요. 고랑.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요 부위를 갖다가 요건 고랑이고요. 이 색깔을 좀 바꿔줘가지고요. 요 부위를 고랑이라고 하고 요 맨 아래에서 요 부위를 갖다가 두둑이라고 두둑 높이 올라온 부분이요. 두둑이고 이 고랑과 두둑을 합친 것이 이랑이에요. 이랑 합친 것이 이랑. 근데 문제는 두렁이 있는데 두렁은 그냥 농토 다른 사람 농토가 있어. 그리고 요거 농 경계가 있잖아요. 지금 경계가 있잖아. 경계에서 어떻게 두둑처럼 높이 올라서 사람들이 이제 마소가 다니고 사람들 다니고 우리는 지게 같은 거 들고 다니니까 두둑보다 높을 거 아니야 이게요. 요것이 두렁이야. 두렁. 논두렁 밭두렁 할 때 쓰는. 다른 농토와 다른 농토 사이에 놓은 게 두렁이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엎여진 게 두둑이고 파인 것은 고랑이고 고랑과 두둑을 합치면 이랑이라고. 그 우리가 만경 참파의 경자가 이랑 경자가 그 이랑 이게 만개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두둑하고 두렁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밭 두둑 이게 밭 두둑 관련된 이제 농토를 심는데 그 두둑을 갖다 이렇게 패냈다니까. 이게 두둑 땅 이게 솟아나온 부분이 이게 선으로요 이렇게 빼고 그게 땅을 가면 그 옆에 흙덩이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의 흙덩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것이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고 해요. 요 글자.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게 두둑을 이렇게 패놓고 그게 흙이 일어난 상황을 갖다가 흙덩이가 이렇게 나는 거 이렇게만 펴는 거예요. 흙덩이가 일어난 거. 흙덩이가 일어난 걸 이렇게만 펴냈어. 이렇게 조금 공간이 좁으니까 이것도 흙덩이 일어난 거 이렇게만 펴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흙덩이를 하나 밑에 흙덩이를 하나 더 뽕된 거 이거야. 밑에 흙덩이는 이렇게 장국자 써가지고 이 글자처럼 쓴 거야. 이 옆에 있는 것은 이렇게 빠졌지만 밑에 흙덩이는 이렇게 그냥 이 글자처럼 이렇게 쓴 거야. 이거 흙덩이가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밑에 이 글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또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손이 달라붙었잖아요. 이거 올 때 흙덩이 같은 거 부시고 올 때 소 같은 것만 이용해 사람 손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손이 달라붙은 거야. 근데 잘 알다시피 손이라는 글자가 집이 있고 손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이지 않고 호달하면서 점이 달라붙어가지고 마지천자로 바뀌잖아. 이것도 마지천자로 바뀌어. 이렇게 마지천자로 바뀌어요.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도 쓰여야 돼. 근데 이게 정작 밭과 관련돼 있으니까 밭전자를 한 번 더 붙여. 그 형태다. 밭전자를 한 번 더 붙여줘. 자, 그런데 요 글자보다 거기서 이제 음역하는 요 글자가 결국 음역하는데 요 글자보다는 후대로면서 목숨 숫자가 쓰여진 글자가 목숨 숫자 자주 더 쓰인다. 요거도 요거 가운데 어떻게 이게 더 많이 쓰이다니. 더 많이 쓴 글자로 음역 글자를 교체시킨 거야 지금. 음역 글자를 교체시킨 거야. 요 글자로. 근데 요 글자가 그러면 요 글자가 뭐이냐? 요 글자가 목숨 숫자가 결국 내냐 요것인데 요 형태에서 요걸 간략하게 생략됐다고 봐야 돼. 요 글자는 요렇게 쓰이는 과정에 요 형태를 생략됐다고 봐야 돼. 이게 밭두둑 주자인데냐. 밭두둑 주자의 생략된 형태야.
그 밭주독 주자가 여기서 수가 되면서 늙을 녹자. 이게 늙을 녹자에 변화된 글자들이에요. 늙은 사람 이렇게 늙은 사람 이렇게 늙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 머리털이 이렇게 산발된 머리털이 있고 손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겠지만은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만 표현된 게 이렇게만 표현인데 이것이 소전에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소전에서 이렇게 이렇게요. 소전에서 이렇게 산발돼 이렇게 되고 머리털 되고 요 머리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꺾어줘야 되네 이렇게 되고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사람의 형태. 요 사람의 형태. 늙은 사람 형태. 근데 요 형태 요 부위가 이렇게 요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털이 산발된 머리털은 그냥 선비나처럼 이렇게 쓰이고. 요 글자를 이해하려면 소전의 형태를 봐야 돼. 소전에 요 글자가 소전에 이렇게 표현됐다니까 이렇게. 그 다음이 뭐예요? 이렇게 요 형태는 요 형태가 생각도 동가야겠네요. 요 형태. 지금 보면은 나중에 요 형태의 생략된 형태인데 소진에서는 요 형태가 요 형태. 이것이 늙을 노자 이게 산발한 늙은이가 손에 지팡이 같은 늙은이 지팡이가 생략된 형태예요 지금. 근데 복잡한데 요 형태가 이렇게 바뀐 게 이렇게. 여기 요 형태가 이렇게 요 부위가 된 거예요. 부위요. 늙을 노자가 변형됐어. 그러니까 늙을 엄자가 요 글자는 바로 나중에 요 글자로 바뀌어서 이 글자의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렇게 쓰이고 있고. 그런데 왜 뜻이 목숨 쓰냐고요? 아 늙은 사람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아, 늙은 사람. 그렇죠. 늙은 사람 뭐 많은 오래된 목숨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의 의미도 있잖아요. 이 글자가 장수. 그러니까 요 글자는 밭두둑 주자의 생략된 형태. 밭두둑 주자가 수가 되면서 요 글자는 늙을 노자의 생략된 형태, 변형된 형태에 늙은 사람의 나이가 많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 목숨 주자. 이해가 가죠? 네. 그냥 현장에서 어렵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글자 이게 늙을 노자하고 밭두둑 주자예요. 이게 사실은. 자. 저거 이해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우리 선생님 가르쳐 보면 돼. 쉬워. 그리고 잘했잖아. 잘 우리 저 교재 655번째 655번이 어디야? 자, 186페이지 가보세요. 186페이지 교재 186페이지 목순 숫자 거기 목순 숫자 설명돼 있어. 그거 자료 참고도 오시고. 거기에 목숨 숫자 나왔잖아요. 목숨 숫자 설명돼 있잖아. 그 지금 제가 설명 그대로야. 그러죠? 자, 이렇게 이루어진 목숨 숫자가요.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발음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되는 글자가 세 금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세 부어 만들 주자요. 주와 주물을 때 쓰는 글자예요. 새를 녹여가지고 어떤 일정한 틀에다 부어가지고요. 맞는데 그렇게 만든 그 가운데 돈이면 주화가 되는 거죠. 주물. 그 다음에 머뭇거릴 주자예요. 머뭇거릴 발걸음을 뛰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그래서 발접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머뭇거릴 주자인데 주저하다를 뜻은 주자예요. 주저하다. 자, 그 다음에 산가지 주자예요. 대나무로 만들어요. 대나무. 주산을 뜻은 주판을 뜻쓰는 주자. 대나무로 만들어 대나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산가지 주자가 돼. 뭐 토살 주자라고도 하고 뭐 그런 글자죠. 산가지 주자 주판을 뜻쓰는 글자예요. 자, 그다음에 글자가 바로 주가 추 뭐 이런 식인데 두나 투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영 환경에서. 근데 두가 도까지 왔어요. 도가 됐어요. 그래서 물결도 파동을 때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도예요. 이것도 주가 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제사상에서 집안의 안녕을 빈다고 해서 기도 올 때 쓰는 길도자. 길도자. 그러니까 수가 목숨수라는 글자가 수가 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그거 한자 가운데 이렇게 수가 도가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머리 숫자가 수가 도가 되면서 책받침에서 길도자. 이게 머리 숫자가 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길도자를 갖다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설명하고 수가 도가 됐다고 설명한 사람 보기가 또 힘들어. 이게 분명히 이 글자가 음역. 우리가 또 다른 길도자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거든. 근데 이상하게 길도자 설명을 보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 그리고 왜 돈지는 설명을 안 해. 희자식으로 설명해 버리고 말아. 그런 우를 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길도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번역을 이제 문장 풀려야 되는데 시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설명하고 수시한테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